안녕하세요. 작은 변화입니다. 저는 최근에 내면 작업 관련 코칭을 받고 있는데요. 저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올립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스스로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자기 방해를 영어로는 셀프 사보타지라고 하는데 자기 파괴라고 번역하기도 해서 자기 파괴로 통일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에겐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주기적으로 번아웃이 온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했음에도요. 이번 코칭 때 코치 선생님께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쉬려는 저의 내면의 목소리와 꼭 그렇게 쉬어야겠어? 이거 해야 하지 않겠어? 하며 저를 다그치는 목소리가 대립하고 있는데 쉬자고 하는 저의 내면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저는 그 목소리에 손을 들어주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공감되는 포인트였어요. 치유의 마법사라 불리는 시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브리에나 위스트는 나를 지켜내는 연습이라는 책에서 자기 파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파괴는 서로 대립하는 두 가지 욕망에서 일어난다. 하나는 의식적이고 다른 하나는 무의식적인 욕망이다. 당신은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을지 알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여러 이유를 대면서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른다. 자기 파괴 행동을 멈추려고 충동을 어떻게 극복할지 그 방법부터 찾아서는 안 된다. 애초에 그 충동이 왜 생겨났는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 저는 그냥 번아웃이 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검색하고 잘 쉬려고만 했지 왜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지 제 안에서 벌어지는 저의 마음, 생각 패턴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했었습니다. 저의 의식적인 내면의 목소리는 쉬는 게 좋다고 말하는데 무의식적인 저의 또 다른 목소리는 저 스스로를 압박하게 만들었습니다. 코치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해 본 결과 저의 쉼을 방해하는 더 큰 자기 파괴적인 목소리는 저의 과거에서 저의 성공을 위해 필요했던 유익한 행동 패턴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기 싫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그게 유용했고 강력한 무의식으로 남아있기에 저는 그 목소리를 더 크게 듣고 항상 그 목소리에 손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브리에나 위스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우리는 자기 파괴 행동이 자신을 벌하기 위해, 조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처 주기 위해 생겨난 것으로 오해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다. 하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다. 자기 파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상처 주는 행동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는 행동이다. 과거에 저를 보호해준 목소리였지만 이제는 놓아주고 지금의 내가 원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번아웃과 같은 자기 파괴적인 습관에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고 번아웃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자신이 어떤 자기 파괴를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자기 파괴가 있는지 알고 나니 아주 작게 들리더라도 그 작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번아웃을 예방하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한 힌트는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지 말라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생각과 생각하는 행위의 차이를 설명하며 사고에서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난다고 해요. 생각은 창조하고 사고는 파괴합니다. 사고의 행위가 파괴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른 생각에 대해 사고하는 순간 그 생각을 제한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규정하고 조건화하면서 그 꿈을 실행에 옮길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는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저에게 뭐뭐 해야 한다와 같은 당위에 관한 말들을 속으로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그런 사고작용이 저를 괴롭히고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주범이더군요. 저자의 비유가 담긴 글을 인용해봅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원래부터 무한한 영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속에서 떠오른 생각에 대해
머리를 싸매고 사고하기 시작하는 순간 신적 영감의 흐름은 멈춰버리고 자기 회의와 자기 파괴 그리고 끝없는 불안이 시작됩니다. 창조적 영감의 흐름은 강물의 흐름과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잘 흘러가던 강에 댐을 세워 물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우리는 댐이 그곳에 세워졌을 때 왜 물고기가 죽어가고 동물이 사라지고 숲이 줄어드는지 의아해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강을 자연적인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원래 자연이 의도했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봤어요. 나는 어떤 느낌을 원하지? 하고 물으며 저를 압박하던 사고의 과정을 잠시 멈추니 에너지가 차오르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으니 기분이 편안하고 평온해졌습니다. 컵에 든 흙탕물이 맑아지려면 물속에 흙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듯 생각도 그렇게 조금 기다려주면 생각하는 행위가 멈추고 몰입 혹은 현재에 머무는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의 경험과 책 속 인사이트를 더해 번아웃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자신이 어떤 자기 파괴를 하고 있는지 알아낸다. 둘째, 생각하는 행위가 모든 괴로움의 근원임을 깨닫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생각이 멈출 때까지 기다려준다. 셋째, 첫 번째, 두 번째를 일상에서 계속 실천한다. 오늘 영상은 두 가지 책에서 발견한 인사이트를 가져왔는데요. 두 작가가 모두 똑같이 말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내면의 목소리는 매우 작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지 말라 책 속 글을 인용해 봅니다. 당신은 뭔가를 해야 한다고 귀에다 속삭이던 그 작은 목소리를 기억하나요? 가령 직장을 그만둘 때가 됐다든가,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라든가, 누군가에게 데이트를 신청하라든가, 친구에게 다시 연락해보라는 조언을 들려주었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알려주는 것은 바로 그 직감입니다. 당신은 직감이 들려주는 말을 따르지 않아 후회해본 적은 없나요? 또는 직감이 뭔가를 시도하라고 말했을 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았어도 그 조언을 따른 덕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적은 없나요? 그것이 바로 직관의 목소리입니다. 번아웃을 예방하려고 노력했지만 계속 번아웃이 오게 된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이제 좀 쉬라는 내면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고민으로 힘드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